네, 자,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장킥 이슈킥으로 가겠습니다. 영앤 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과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앞에 이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가장 임팩트와 그다음에 또 각인이 됐던 거는 이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 투자. 5천억 달러면은 한화로 치면 한 700조 원 가량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도 1년 예산이 656조 6천억, 제 기억이 맞다면은 네, 딱 그 금액만큼 한 방에 AI 인프라의 스타게이트로 참 멋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느 분이 먼저 가볼까요? 고모님부터 갈까요? 이제 뭐 우리나라 예산만큼 지금 투자를 하는데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1년 단위로 1,000억 불씩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명명을 했고 지금 뭐 소프트뱅크 기존에 뭐 취임 전에 한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하고 한번 만났던 이제 화면에 나왔었는데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오픈 AI, 챗GPT, 오픈 AI, 오라클 이게 세 개 회사가 이제 연합을 하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다른 회사도 또 연결해가지고 또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강력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AI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되는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만약에 상승이 되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에너지 정책을 좀 쓰고 있지 않나 해서 석유 시추도 지금 생산하고 시추도 확대하고 생산도 확대하고 뭐 이런 쪽에서 하고 기존의 그 바이든 정책을 많이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친환경, 그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존의 미국이 갖고 있던 그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그 뭐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네. 자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뭐 그런 쪽에서 에너지 정책을 좀 강화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아마 다른 뭐 회사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미국의 대기업들이 아마 같이 협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마가라고 표현하더군요. Make America Great America. 뭐 다 위대한 미국을 딱 기치를 걸었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산업의 중심에는 AI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에너지가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어떤 그 인공지능이 뭐 한 도시의 전력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그럼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전력이 그만큼 이 데이터 서버 센터가 들어가는 전력이 많은데 인프라가 지금 확충이 안 돼 있고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결국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기존의 친환경만으로는 부족하니 서울 다시 끄집어내겠다. 석탄이 화석 원료를. 그러면은 그 인프라가 굉장히 또 많이 파급되는데 자, 오늘 또 전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AI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한테는 어떤 기업들이 또 매칭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미 붐은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죠. 네. 일단 이제 결국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들어섰고 이제 대통령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하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스타게이트 구상 발표 부분들이 아마 LA 산불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LA 산불의 핵심적인 원통적인 키는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통 지금 미국에 보게 되면 한 6, 70년도 정도의 전력 기기가 지금 생산이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개발을 좀 완료했었고 그 기기를 계속해서 가동을 시켰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노후화된 그 전력 인프라에 따라 가지고 또 LA 산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피해가 좀 확산이 됐던 부분들이 아마 그 영향력도 분명히 스타게이트 쪽에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트럼프가 또 에너지 비상사태를 또 선포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쪽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결국 바이든 정부 쪽에 대한 부분들 규제를 전부 다 뒤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화석 연료를 굉장히 많은 강조를 좀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전 발전소라든지 화석 연료 발전소라든지 이쪽에 대한 부분들의 최대 출력의 가동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최대치의 가동률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선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선 전력주들 같은 경우가 뭐 LA 산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전력망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또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오픈 AI라든지 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오라클이라든지 또 일본의 스포트뱅크의 또 합작 이 기업에 따른 부분들의 또 반사 수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뭐 1년간에 1,000억 불씩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5년간 투자를 한다라고 밝힌 상황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좀 구체적인 파트너십에 따른 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다만 지금 다른 일부 기업들도 분명히 저는 투자에 동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빅테크가 또 있죠. 네, 그렇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될 것이고 또 이슈가 계속해서 플레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전선 전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호황기는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는 어떻게 보면 뭐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의 버블론도 분명히 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적적인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수급의 자체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물론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게 앞당겨져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런 수급력이 굉장히 크게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저는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키워드 쪽에 일단은 붙는 게 현재로서는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판 뉴딜 정책 이렇게 해서 과거의 뉴딜 정책이라면은 집권 초기에는 경제 성장과 여러 가지 곳을 고려해서 많은 투자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예전에는 뭐 도로, 그다음에 뭐 철도, 항만, 뭐 아니면 뭐 부가 시설, 뭐 교량 같은 거 이런 건축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AI 인프라 이런 쪽으로 컨셉은 잡은 것 같고 명확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가야 될 수 있는 건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이 SMR이라고 하는 모듈러 원전 결국엔 또 영화 비교인데 자꾸 제가 영화를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아이언맨에 나오는 요 동그란 그 에너지원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만들고자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 그 에너지원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빨리 적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업은 뭐 어떤 것이 등장을 하는지. 오늘 제 예상은 반도체 쪽이 좀 오르지 않을까. 반도체? 어제 예상은 그랬어요. 어제 트럼프 얘기하고 또 미국의 주가 움직임 봐서는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반도체가 약했거든요. 전력용 반도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설비나 이제 그 재료 같은 거 그쪽에 근데 예상 외로 오늘 오르는 거는 이제 2차 전지가 올랐고 그다음에 네. 오늘 강하게 오르는 게 아무래도 전력 설비, 원전, 전선 이런 쪽으로 지금 강하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시사에 계속 반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장이 확실히 이게 이제 장 자체가 약세장이다 보니까 내용이 하나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현재로서는 계속 좀 반복되겠다 해서 투자자들께서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하지만 내가 갔던 게 만약에 실수로 물렸더라도 하루 이틀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갖고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이제 고른 종목은 원전 쪽 전선 전력도 좋은데 원전 쪽에 좀 지금 대장주는 BHI인 것 같아요. BHI. 가장 많이 오르고 오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오전 중에서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예상이 되고 좀 덜 오른 것 중에 좀 따라가는 거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택해서 좀 우진을 좀 선택을 해봤어요. 이 우진이란 종목이 그 원자력 발전을 계측기를 하는 유지 보수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고
있고 그리고 시총이 한 1,600억에 불과하거든요. 스몰 상당히 캡이군요. 스몰 회사인데 최근 영업이익도 한 10% 이상 올해 늘어나고 근데 영업이익이 이게 작년에 한 10% 이상 늘어났는데 올해는 한 25%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점진지가 빠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선두주를 좀 제외한 종목에서 고른다면은 전 우진하는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지는 한때 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뭐 해양 오염수 방류 뭐 이렇게 해갖고 수산물에 계측하는 그 예, 그런 쪽이었죠. 휴대용 계측기? 시대는 또 계측기인데, 계측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해 갖고 산업 전반으로 계측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독보적인 회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는 시총은 좀 작군요. 네, 아직은. 네. 그다음에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기업 선택을 어디로? 저는 뭐 저번 주도 일진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는 뭐 지금도 변함없이 일진전기 쪽이 가장 좀 수혜를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매력도 때문에? 일단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키워드는 AI 쪽에 따른 부분들의 확장 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선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또 급증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저는 매출 단으로 놓고 본다게 되면은 전선이나 전력 쪽의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은 기업에 일단은 접근한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단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초고압 케이블 쪽이라든지 혹은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매출 비중이 약 한 80% 정도로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나머지 20%는 뭐 설비 쪽 혹은 2차전 쪽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은 또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은 전선 쪽에서 매출이 대부분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이 확충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이 수급도 기대감이 붙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 기대감도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 역시도 다시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되돌리 현상들도 분명히 나와줄 것인데, 그 반대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타 전선 전력 기기들 업체들 대비해서는 매출단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가 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재작년부터 신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에 대응을 미리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일진전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캐파 증설, 그로 인한 좀 외형 성장까지도 일단은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저는 여전히 뭐 전선 전력 쪽의 일진전기가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의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맞습니다.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도 맞고요. 다만 이제 오늘자의 수급 일단 오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적인 매수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가 이미 많은 과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수급으로. 네, 그렇죠. 그 수급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소폭 빠진다고 해도 밑에서 받쳐줄 수 있을 만한 매수 물량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좀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일부 살짝 눌림이 나온다든지 혹은 오일선을 따라서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신규 분들도 매수 타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되게 공통적인 게 따라가자는 별로 없어요. 네. 밀리면은 좀 봅시다. 안 밀리기도 하고, 물론 시장이 그만큼 이제 계속 개거 다 뽑았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일단은 전선 전기면은 카파인데 구리 가격은 아직은 독출나게 막 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네, LME 카파 시세가 뭐 이 정도 9,000달러, 9,200달러 정도 되는군요. 만약에 구리 가격이 오른다면은 전선이 진짜 미친 듯이 또 뭔가 일이 나는구나. 뭐 하여튼 구리가 꼭 뭐 건설 현장도 막 트이고 막 쓰이는 데는 많지만, 네, 하여튼 그 전선 쪽 잘 들었고, 일진전기를 보셨고 우진을 보셨고, 자, 다음 두 번째로 로봇 얘기 또 반복입니다. 자, 휴머노이드 어제 중국의 그 뭐 벤처 스타트 기업인 것 같은데 이족 보행의 모습을 나타내, 뒤에 물론 컨트롤은 이제 조정을 하는 쪽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뭐 일각에선 CG 아니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 로봇의 이 발전이 동작
그 측면에서는 엄청난 속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또 지금 또 반응을 하나요? 아무래도 좀 로봇 쪽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로봇 쪽 오르는 게 이제 그런 쪽에서 관련주들 기존에 뭐 로보라든지 유진 로봇 그런 쪽이 이제 시세가 좀 상당히 붙고 거래가 붙고 있는데 로봇 하면 아무래도 몇 가지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협동 로봇, 그러니까 산업에서 이제 쓰는 공장에 필요한 협동 로봇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간과 연계되는 휴머노이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얘기 나오는 의료용 로봇, 이렇게 여러 가지 섹션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지금 강세를 피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강세 거래가 오전에 최근에 보면은 아주 강한 종목이 오전에 반짝하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후에 좀 쉬었다가 끝날 무렵에 다시 올라가고 내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하고 그다음에 그 섹션별로 섹터별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그 협동 로봇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미래의 그 먹거리는 미래의 먹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옵티머스라는 이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정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좀 직전에 했던 뭐 이제 전력 설비라든지 원전 그것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거 연관돼 갖고 로봇 쪽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연관되는 건 다 반도체 쪽이에요. 네. 어차피 AI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들어가니까 전력이 많이 쓰니까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로봇은 어차피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연결되고 이런 쪽에서 로봇과 관련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다 오전에 좀 차익 매물 떨어지긴 하는데 로봇과 관련된 그 업종이나 종목 이런 쪽은 우리 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로봇은 맨날 단순해가지고 이게 진짜 뭔가 좀 독출난 어떤 기업이 어떤 걸 하는데 이게 되게 특출합니다. 유니크하다. 뭐 이게 자꾸 영어 표현 써서 그렇지만 이런 게 매력도가 있어요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로봇 그러면 우리가 언뜻 움직이는 동작에 대한 거지만 나중에 되면 결국엔 외형 아니에요, 외형. 이거 뭐 플라스틱만 하다가는 이거 뭐 툭 깨져버릴 거고 나중에는 뭐 티타늄 합금 같은 거 뭘 막 갑옷은 아니더라도 약간 뭐 그런 거에 연관된 기업이 뭐 없나요? 사실 뭐 로봇의 지금 이제 외형 쪽과 연관된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딱히 국내 기업에는 없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완제품을 만들 때 그 가공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들을 어디서 직접적으로 발주를 받아서 좀 제품을 양산을 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그 부분들의 부각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단순히 지금은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뭐 앞전에는 뭐 이미 로봇이 이제 일전에 움직인다 하게 되면 산업용 로봇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뭐 공장 쪽에서도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좀 양산들을 또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 쪽에서 지금 추세 자체가 움직이는 게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많은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 로봇 쪽을 어떻게 보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또 협동 로봇이라는 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로봇 시장 같은 게 글로벌 로봇 시장만 놓고 봐도 연평 한 15% 이상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협동 로봇이 이번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 뒷받침이 더더욱 이어졌던 부분들이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보수 공사에도 협동 로봇이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의 보완적인 행동 영역들을 일단은 이제는 협동 로봇들이 계속해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도 이 정도 협동 로봇의 활동 범위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앞으로 뭐 1년, 2년, 향후에 뭐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활용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냐?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의 로봇 외형을 가진?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협동 로봇으로 일관되게 보면은 맞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테슬라에서도 2026년에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들이 양산을 또 밝힌 상황이고 결국에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활용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중화가 될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로봇 쪽은 지금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확실히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협동 로봇 쪽에 강한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럼 결국 협동 로봇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선별적인 투자를 일단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저는 고영이라는 종목을 했는데 이게 네, 의료 의료용 로봇이에요. 예, 근데 어제 그제 상당히 급등을 했고 거래량 대량을 FDA 얘기. 예, FDA 허가 받았고 이게 세계 최초로 그 침대 부착형 뇌수술 로봇이래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정밀도를 높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적은 작년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한 2배 이상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기관을 적절히 매수가 가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급등을 했어요. 이게 거래 최근에 움직이는 게 거의 대주 지분 빼면은 어제 거의 뭐 5,200만 주면 뭐 시총 발행수가 6,800만 주인데 엄청 돌아간 거죠. 근데 오늘 쉰다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좀 쉰다 그러면 오후에 또 꿈틀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일단 계속적으로 좋고 기관이 매수하는 쪽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어제 오늘 급등 하루 이틀 쉬면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치고는 상당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은 저는 일단 뭐 휴머노이드 쪽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의 주가 역시도 좀 과열권에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맞지만 일단 들어 올려와준 거리량 대비해서 나가고 있는 거리량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점은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 이후에 다시금 더 반등 기조가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협동 로봇, 뭐 이족 보행, 뭐 사족 보행 대부분의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혹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에 따른 어느 정도 부채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고 부채가 좀 낮은 기업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부채 비율이 거의 없는 기업이죠. 유보율 같은 경우 1200%가 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M&A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향후의 실적이 더더욱 좋아질 때는 뭐 기업 가치 제고에 따른 뭐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일단은 추후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매수세로 좀 따라붙기보다 일부 좀 쉬어가든지 아니면 5일선에 좀 이격이 가까워지는 그런 구간대가 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좀 매수 관점을 좀 붙여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앞전에 굉장히 큰 급등을 보였을 때 당시에 갭이 굉장히 좀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지분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갭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저는 좀 위험하다 하게 되면 20만 원대를 만약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일단은 도망가는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대를 좀 큰 범위 레인지 박스로 좀 잡으시고 20만 원대가 이탈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상승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킥 이슈킥이었고요.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